자, 137페이지에 843번에 보면 이래 생긴 하차함수가 있는데 극대값을 갖도록 그래요. 자, 봐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보이죠? 일단 4차함수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최고차항을 가야 돼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요. 양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맨 처음에 일단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야. 그치? 그렇죠.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떨어졌다 올라가면 무슨 값은 반드시 있어? 극소는 무조건 있어요. 극소는 무조건 있어. 맞잖아. 떨어졌다 언젠가 올라가면 바닥 찍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바닥이 극소일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럼 극대값이 있는 거는 선택이지. 이해돼요? 네. 극대값이 있는 건 선택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극대값이 있을 건지는 도함수를 보면 되는데 얘가 양수니까 도함수도 최고차항이 양수인 3차 함수니까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세 가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니까 얘는 극대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또 플러스니까 감소하다가 자 이렇게 되니까 극소값은 있죠. 당연히 있다고. 근데 극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극대값은 있지만 극대값은 없죠. 그럼 문제에서는 뭘 찾아달라고 한 거냐면 극대값이 있어라 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죠. 요 상황을 푸는 거고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미분해야 돼요. 도함수를 구해요. 구하면 4 곱하기 x의 세제곱 더하기 6 곱하기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a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얘를 0이라고 놓고 방정식처럼 봐가지고 x가 있네요. 얘를 방정식처럼 봐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네들 이거 3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인수분해. 조리제법 인수분해.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로 한번 묶어봐. 그럼 2x로 묶어내면 여기 얼마가 나냐면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a다 이렇게 남고 얘가 0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근이 하나 생겼어요? x는 0이다. 자 이렇게 생긴 근이 하나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나타날 거냐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얼마면 안 돼? 여기에 있는 근이 아니에요. 0이면 안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상황이야. 일단 x가 0이면 안 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값이 얼마면 안 된다? 아니면 안 돼요. 0이면 안 된다 그 소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돼. 그럼 판별식은 3, 3은 9 마이너스 4ac니까 8a인데 이게 0보다는 커야 되니까 a가 커야 되죠. 자, 작아야 되죠. 그냥 8분의 9네요. 8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겹쳐서 쓰면 답은 a는 0보다 작거나 혹은 0보다 큰 a라면 누구보단 8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뭐예요? 답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딱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쵸? 자, 그래가지고 알파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베타도 0이고요. 감마는 8분의 9죠. A가 0거 작은 거에서 나왔어요. A가 0보다 작은 건 이게 그러니까 이 범위를 그려보면 얘가 8분의 9라고 치잖아? 그러면 얘보다 작은 쪽이 다 A야.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0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 0이 아닌 A가 8분의 9보다 작다인데 부등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쓴다고. 요 범위 하나 쓰고 또는 요 범위라고 쓴다고. 이쁘게. 기분이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는 게 관습인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렵다고 나와 있는 거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 부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845번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생겼죠.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최고 차이 계수가 뭐예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위로 증가하다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무슨 값은 반드시 있어요? 극대값은 그쵸 반드시 있죠. 그러면 극대값은 반드시 있고 극소값은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갈려질 거예요. 근데 얘는 극소값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세 가지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걸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도함수가 1번 잠깐만요. 그 다음에 2번 자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자, 이제 느낌이 오죠? 몇 번이겠어요 답이 2번하고 3번 모양이 돼야 극대값이 없겠죠. 극소값이 없겠죠.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있다는 거야 지금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풀마 이렇게 생겼잖아. 있다고 그치? 이해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잖아. 없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없다고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가지고 나는 요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실근 하나에 중근이 있고요. 또는 얘는 실근 하나가 있고 허근 두 개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뭐가? 도함수는 0이라는 방정식이. 풀어볼게요.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요.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x의 세제곱이고 더하기 4 곱하기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a-2의 x고 마이너스 4a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내가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그러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2의 x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플러스 a 자 얘가 0이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 되는 거 맞아요? 마이너스 4로 나눈 거야. 마이너스 4로 나누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네. 마일로 줄이지 못해요. 자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풀려면 도리제법을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고 a고 a-1이고 a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지워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일 거라 이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고 2니까 a고 마이너스 a니까 0이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은 x 플러스 1이 근이고요. 그 다음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자 0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야. 그러면 여기에서요. 얘가 x값이 얼마인 건 명확하니까 마이너스인 건 명확하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는 게 맞아요. 자 서로 다른 세제는 안 가져야 돼. 그럼 첫 번째는 여기서 x가 마이너스인 게 증근이야. 네. 여기서 또 마이너스 1 근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a인데 얘가 0이 나오는 a 값은 무조건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얘가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허근을 가지면 되니까 판별식을 써요. 갖거나 작아요. 그쵸. 0보다 작거나 같죠. 이거 쓰자는 거야. 그러면 얼마냐면 1 마이너스 a니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누구보다는 크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답이야. 좀 예쁘게 다시 쓰면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라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돼요? 이해? 네. 자 그래서 845번은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네? 이게 처음에 그림하고 비교하고 해야 돼요. 네 이거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이게 너무 빨리 돼서 외워지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원리는 꼭 알고 있으라고. 문제를 어떻게 낼지는 모르는 거니까. 자, 846번은 똑같은 문제죠? 그치?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울 때 풀어보려고요? 네. 얘 뭐 풀어보세요 그러면. 네, 풀어봐야 맨 마지막 거. 풀고 넘어가게. 아, 귀찮아요? 아니요. 너무 신났어요. 여자친구 소개받았다. 어차피 여자친구 다 부질없어. 그치? 굳이 없어요. 집에 헤어질 거. 요즘 여자애들은 남자 능력도 따지나 봐요. 요새 선생님 너무 각박해졌어요. 뭐라는 거야 진짜. 야 유진영 친구가 25살 사귀었는데 우성이 그거 말했더니 유진영 선생님이 야 너네는 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게 뭐냐 이랬는데 주변 왔고 없으면서. 나 그래서 충격 먹었어. 이거는 김치야? 네가요? 어? 자, 얘들아.
동생이 들고 야 그래도 내가 이거 녹화해가지고 학원 카페에다 올릴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 맨날 막 요즘에 여자애들이 막 그렇다느니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하면 어차피 그 영상 보면 우리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 풀 때 이거 끄잖아. 안 커요 귀찮아서 그 용량만 찾았지. 꺼버릴까? 문제 풀 때는? 일시정지. 일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파일이 두 개로 나뉘어요. 뭐 병합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려서 우리 나이인데 25살이랑 사귀면 7살이나 사귀니까. 너무 심다르지. 자, 다 했어요? 마이너스 9분의 16? 아니요. 거기 읽어봐요. 최대값을, 최소값을 A가 정수일 때에서 찾아야 돼요. 아 그런데 네. A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네. 마이너네. 네, 그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런 거 나오면 풀 수 있겠죠, 이제. 그렇죠. 근데 이게 2학년 때 공부하는 거랑 3학년 때 공부하는 거랑 수능 보면 조금 약간 차이인데 똑같은 수학이니까 똑같이 공부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2학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유형들이. 그냥 들으니? 네. 이 유형들을 다 조금씩 기억해둘 필요성이 있어요. 네, 3학년 때 이제 이걸 다 세세하게 기억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뭉쳐가지고 하나씩 다시 좀 큰 덩어리로 기억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도 기억을 좀 해주는 게 좋다.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조금 이해를 또 완벽하게 하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이제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쵸? 근데 거기 읽어봐봐. 자, 이제 봐봐. 다음 페이지 유형 이름을 보면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써있지. 얘들아,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건데 그거 기억나나 봐봐. 극대값, 극소값, 최대값, 최소값. 걔네들은 다 무슨 값이라고 통칭? 함수값이라고. 그렇죠. 함수값이면 무슨 값이야? 다시 x값이야, y값이야? y값이야. 그러면 높이로 나타나겠어요? 좌우로 나타나겠어요? 높이로 나타나죠. 그러면 함수를 내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언제를 따져달라는 거야? 가장 높은 점에서의 y값을 읽어달라는 게 최대값이지. 그러면 최소값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가장 낮은 쪽에서의 함수값을 읽어달라는 게 최소값이겠지. 그럼 나는 당연히 뭘 그려야 되는 거야? 그랬고요. 그렇죠.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에서 나올 수밖에는 없는 주제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거 뭐 내용 설명할 것도 없어요. 84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fx라는 분이 계시는데 3 곱하기 x의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18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식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그 맨 위에 말이 중요해. 구간이 어떻게 된대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그렇죠. 닫힌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죠? 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프를 내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만 그리세요? 4까지만 그리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릴게요. 그러면 이 사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필요하지. 그러면 도함수 구한다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8이네요. 48x의 제곱 더하기 36x죠. 숫자가 좀 그지 같은데 그래도 해야 돼. 자, 그러면 12x고요.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죠. 이해돼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내가 x축하고 어디서 만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하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도함수 그려보자요.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기셨냐면 0하고 1하고 3하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고 도함수가 신호를 줬죠. 그럼 그래프는 추측컨대 이런 식으로 생길 거라는 얘기야. 적분을 배우면 우리가 좀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로 봐봐. 얘 감소하죠. 그랬다가 증가하죠. 또 감소하죠. 또 증가하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그리라고 한 거냐면 이렇게 쭉 가는데 어디서부터 그리라고 한 거냐면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자 그럼 여기서부터 쭉 진짜로 그리는 거야. 그렸다가 어디까지 그리는 거예요? 4까지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대값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최대값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예요? 1, 4 2라고 그쵸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그 다음에 여기 4하고요. 이거 세 개 다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씩 차분히 구해볼게요. f-1 자 얘부터 산수를 해보면 얼마냐면 3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8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35 나오는 거 맞아요? 됐죠? 35예요. 자 그 다음에 F1도 구해야 돼요. F1은 3하고 마이너스 16하고 플러스 18하고 마이너스 2예요. 뭐 당연히 작네요. 그치? 3이요. 얼마냐면 3이네요. 자 그 다음에 F4예요. 자 이거 봐봐. 이거 어쩔 수 없어. 해야 되는 거야. 그치? 해야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푸는 게 어떻나 봐봐. 3 곱하기 4의 4승이지. 네. 마이너스 16 곱하기 4의 3승이고 더하기 18 곱하기 4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이 공통이잖아. 저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4제곱.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빼요. 자 그럴 수도 있는데 얘는 4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치? 아니면 얘네들만 먼저 계산을 해. 마이너스.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봐봐. 얘가 4의 3승, 얘가 4의 4승까지 갈 수 있죠. 네. 사실 얘는 4의 5승이에요. 네. 4의 5승이니까 3 마이너스 4의 곱하기 4의 4승이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18 곱하기 4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이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4의 제곱이고 플러스 18 곱하기 4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예요. 그쵸? 이해돼요? 아,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16에다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얼마? 30이에요. 다 하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현명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높이가 얼마예요? 35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림을 못 그린 거야. 얘는 3밖에 안 되고요. 얘는 30밖에는 안 되니까 이 중에서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예요? 35가 되는 거죠. 언제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돼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논리로 최소값도 구해야 돼.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것도 후보가 0일 때랑 3일 때랑 이렇게 두 가지죠. F0은 쉬우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3은 얼마냐? 야, 이것도 3도 좀 복잡하니까 마이너스 20. 3의 5승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16 곱하기 3의 3승이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18 곱하기 3의 제곱이고 마이너스인데 이게 다 3의 3승은 다 가지고 있어. 그치? 네. 그러면 3의 3승은 가지고 있으니까 9고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3 하나 주면 6이 남으니까 플러스 6에다가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9야. 맞아요. 답은 6. 그쵸?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여기에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9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해됐죠? 자, 이해가 되셨으면 그래서 답은 누가 되는 거예요? 6이요. 6이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자, 잠깐만 다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봐봐. 나중에 적분에서 배우게 되는데 아직 적분 안 배웠으니까 그래도 그냥 여기서 감만 잡아봐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3차 함수는 점대칭구형이에요. 알겠죠? 네. 계속 계산하기 힘드니까 3차 함수는 점대칭구형. 자, 생각해볼게. 3차 함수는 도함수가 2차지. 네. 그러면 요 점을 중심으로 와. 기울기 값이 완전히 똑같겠죠. 그쵸? 좌우가. 네.
그러면 얘가 봐봐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데 이해되지? 네. 문제는 뭐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의 중점이 얘예요. 얘도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얘도 중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삼차함수는 점대칭도형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점들하고 여기에 있는 점들하고 요 가운데 있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 점은 누구냐면 이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의 x값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 이렇게 부르는데, 그죠? 많이 쓰는 용어예요 생활에서. 그치? 생활에서 많이 써요. 변곡점, 뭐 인생의 변곡점, 뭐 이런 얘기도 주식에서 변곡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볼록성이 바뀌는 건데 그건 안 배울 것 같고요. 우리는 어쨌거나 이 점이 변곡점이에요. 그럼 봐봐. 내가 함차 함수를 어찌 그리시든 점대칭인 점은 있는 거야. 알겠죠? 대칭점은 있는 거야. 잘 봐. 근데 내가 여기에 얘가 더함 보고 있니? 얘가 더함표였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봐봐요. 여기가 아마 극점인 것 같아. 그럼 처음에 감소하겠지. 봐봐. 이 넓이를 숫자로 바꾸면 넓이 구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적분이라는 거랑은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 이 넓이를 구하면 그 넓이가 얘한테는 뭐가 되는 높이가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넓이만큼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변곡점보다 여기 대칭점보다 x축이 위에 있으면 여기 조그만 넓이랑 여기 큰 넓이랑 누가 당연히 더 넓겠어요. 오른쪽에 되게 당연히 넓죠. 근데 이 넓이만큼 어떻게 될 거라고 밑으로 떨어져요. 훅 떨어질 거라고. 그러면 얘네 둘 중에서 누가 최소값이냐고 물어보면 비읍시오 아닌 이상 얘가 최소값이라고. 이해돼? 이거 계산할 필요 있는 거 없는 거야? 원래는 없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얘를 딱 만났을 때 얘네들은 간격이 1밖에 안 되는 얘네들은 벌써 간격이 2야. 그러면 얘랑 누가 더 넓이가 넓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넓죠. 그러면 여기서 더 훅 떨어졌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0이야 뭐 쉬워서 마이너스 2밖에 안 됐으니까 쉬웠지만 최소값은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F3. 그렇지. F3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만약 소수령 나오면 구하긴 해야 돼요? 너 다 써야 돼. 네. 너 다 써야 돼. 알겠지? 그건 어쩔 수 없어.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 원에서 다 배우고 나면 이런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죠? 됐어요? 이해? 지금 모르면 그냥 다 구하면 돼 일단. 알겠죠? 적분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들은. 근데 그래도 우리 다음 때 한 번은 배웠으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재미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 더 풀어볼게요. 봐봐요. 850번 있어요. 850번. 850번인데 그것도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자, 읽어볼게요. 자, 구간이 닫힌 구간이 2에서부터 5까지가 이렇게 돼 있고 fx라는 함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12에 자,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이걸 세제곱하고 있으면 안녕해요. 알겠지? 시험 종쳐요. 그거 아니에요. 6차 본 적이 없네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럼 봐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무슨 한? 그쵸? 치환해야 될 것 같아요. 치워요. 그렇죠. 뭐 T도 N도 되고 X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똑같잖아. 그치? 얘네들이 똑같잖아. 이해돼요? 똑같으니까 뭐 하자고? 치환하자고. 근데 이거 머릿속에 새겨요 지금. 그래서 나는 치환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치환이라는 거를 하면 반드시 뭘 구해야 되냐면 뭐 구해야 되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치환하면 반드시 뭘 구한다? 치환하면 반드시 무슨 위? 뭐 배웠는데. 무슨 위를 구해야 돼. 편위. 변이는 아니고 T에 관해서 아니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함수 그래 하나 또 그려야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뭐야 그게 무슨 위야? 범위 범위를 구해야 돼. 시원한 범위. 알겠지? 지금 빨리 머릿속에 새겨. 범위를 반드시 구해야 돼. 알겠죠?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줄게요. 봐봐. 내가 이거 그래프를 그린 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냐면, 자 봐봐. 방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x라는 답이 있고 x에 대해서 내가 y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내가 못 그릴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근데 여기 치환할 건덕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명태가 t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t라고 할게요. 그럼 치환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요 그래프를 갖다가 내가 x값에 대해서 일단 t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고 그 t에 대해서 y값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되면서 똑같은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겠죠? 최대값, 최소값 정도는. 이해돼요? 그러면 봐봐. 근데 여기서 분명히 x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기로 했냐면 2에서부터 5까지 그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에서부터 5까지 그리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t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한번 그냥 하는 김에 마저 해볼까요? 봐봐. 0부터 그래서 나는 t라고 치환을 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을. 근데 얘는 범위가 x값이 2에서부터 5까지야. 그러면 이거 범위 구해야 되니까 0부터 3이요. 마이너스 1이니?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3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3이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는 거야. 그러면요 2에서는 얼마를 갖는지 별로 필요 없고요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5에서는 얼마를 갖냐면 5 집어넣으면 3을 갖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3까지 올 거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t값은 움직일 거야. 저기 그럼 요 범위로.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x를 2에서부터 5까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t값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잘라서 여기 이만큼을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3까지. 그래프가 이걸 t라고 놨을 때 이제 y는 t의 3승 마이너스 12t의 플러스 1이죠. ft라고 쓰기도 뭐하고 fx라고 쓰기도 뭐니까 그냥 y라고 쓴 거야. 이제 t에 대해서 y라는 함수를 그렸을 때는 다시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근데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3부까지. 이만큼만 그리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주황색 그래프가 이 빨간색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프는 저기에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만큼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못 그리니까 미분을 해야지. 그러면 3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2다 이렇게 나오니까 3의 t 플러스 2하고요 t 마이너스 2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했어요. 인수분해를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긴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자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자 이렇게 그리면 끝인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t축이죠. 이게 t축이고 그러면 자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 중에서는 누가 최대일지 최소일지 누가 최대일지 모르니까 최대값은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y라고 쓸게요. 이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2 플러스 1이니까 1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가 얼마일 때? 3일 때를 구해보면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얼마예요? 12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에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럼 최소값은 얼마냐면 최대값은 이제 구해줬죠. 얼마예요? 12죠. 됐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8 빼기 24가 자, F2가 아니요 Y는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치? 마이너스 15. 얼마예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15야? 뭐 이렇게 나온대요. 됐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언젠가 12를 찍고 마이너스 12를 찍었다가 다시 8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아니 마이너스 8로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럼 난 여기서 이제 Y값에 뭘 구한 거예요? 최대 최소를 구한 거죠. 얘랑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 녀석을 갖다가 2에서부터 5까지 그리면 언젠가는 한번 12까지 올라갔다가 언젠가는 한번 마이너스 15까지 내려오고 끝날 거다 그 얘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리면 이게 시간을 이용한 최대 최소야.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하자.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복잡하게 푸냐? 그럴 필요는 없어. 자 머릿속에 포인트만 다시 기억을 해보자고. 알겠죠? 이 그래프 전체적인 얘기가 나올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혼자 문제 풀 때 없다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치환하면 반드시 뭘 구해라? 그 얘기하고 싶어서 구한 거야. 보여준 거야. 다시 말해줄게요. 원래 있던 정역의 범위가 치환한 문자로 바꿨을 때의 정역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범위를 꼭 구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치환하면 그래서 반드시 뭘 구하고 새로운 문자에 대한 범위를 새로 구하고 그 문자에 대해서 다시 최대 최소를 구하면 그게 곧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랑 똑같다 이 얘기야. 돼요 이해? 어차피 저 거정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래프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내가 이걸 다 생각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걸 디테일하게 다 안 물어보니까 그냥 이 부분만 처리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결국은 이걸로 풀어서 끝내라는 거야. 어차피 파란색의 최대값은 나오니까 최소값도 나오고. 하나 더 해볼게요. 851번이야. 자, 실제로 푸는 거 보여줄게 이제. 자, 이건 그래서 둘이 서로 더하니까 마이너스 3 나오는 게 맞아요. 이해됐죠? 자, 봐봐. 이제 실전에서는 어떻게 풀리느냐, 어떤 식으로 푸느냐. fg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에 써볼게요. 봐봐.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생긴 거야. g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gx에 더하기 4다. 자, 이게 내가 최대체수를 구해야 되는 함수가 되는 게 맞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gx를 뭐라고 치환해요? t라고 치환해요. 자, 근데 gx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봐봐. gx가 어찌 생기신 분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에요. 자, g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특별한 얘기가 없다는 거는 그냥 모든 x값이 다 정의역인 거야.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식이 나오네. 야, 그러면 이건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최소값이 있다 없다? 있다. 얼마로? 마이너스 1로 있다. 최대값은 있다 없다? 0은 올라가니까 없다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t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었죠. y는 t의 3승에 마이너스 3t의 플러스 4고 여기 있는 t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시면 3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고 3이고 t 플러스 1이고 t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얘가 다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마이너스 1하고 1을 지나는 거고 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내가 그래프를 실제로 그리는 건 어디서부터 그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1부터 그리는 거니까 감소하다 증가만 하죠. 질문은 최소값 구하라고 했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렇죠.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예요? 1일 때예요. 근데 f라고 하긴 좀 뭐하고 자 t가 1일 때야. 이건 되겠다. f1이다. 맞다. f1이에요. 그러면 t가 1일 때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f1이 맞아요. 그러면 f1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y 값이 1-3 플러스 얼마? 2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최소값은 얼마라고? 4. 2라고 2. 최소값은 2라고. 아하. 됐어요 이해? 자, 이 두 문제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범위 구하기. 그렇죠. 뭐 하면? 치환하면. 그렇지. 치환하면 뭘 구해라? 범위를 구해라. 알겠죠? 쉬운데. 네, 알았어요. 왜 구한다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 치환했는데 왜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야? 문자가 바뀌어서 정의형이 같이 바뀌었더라 그 얘기야. 이해되니? 네. 야,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 이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나올 것 같은데요, 그치? 수능에서 나올 거 안 나올 거예요. 나와요. 요즘 합성함수도 좋아하고 역함수도 좋아해가지고 꼭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알겠죠? 이게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재밌지 않냐? 그치? 재미없냐? 재밌는데? 야, 그거보다 낫잖아. 이게 연속이니 막 극한이니 이 문제는 너무 여기보다 여기가 미분이 훨씬 재밌지 않냐? 보고 싶지 않아요. 아니야? 여기 전까지는 재밌었어요. 왜 얘 전까지? 태어나기 전까지?
유형 17번부터 별로예요. 유형 17번부터 별로야? 그럼 칠해서 봐. 자, 다시 치환한 몰구해라. 범위 구해라. 최대 최소가 하는 건 뭐다? 그래프 그려서 제일 높은가 낮은 값 찾기 하는 거다.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제 활용 문제예요. 자,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말만 조금씩 바꾸는 문제들이 이제 나온다요. 852번도 볼게요. 0에서 4까지래. 0에서 4까지인데 fx라는 함수는 3차 함수고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k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합이 얼마래요? 50이요. 네,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가지고 더해서 50 나오게 k값 정하면 끝이죠. 할게요. 자,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뭔 분? 1분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7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니까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네요. 자, 도함수를 그릴게요. 도함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그리려고 했거든요, 얘들아. 그리고 4까지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생겼거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근데 0에서부터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위에 찍고 밑으로 내려오다가 4에서 멈추면 돼. 자, 이만큼만 그래프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최대값은 명확하죠. 그치? 3 F3이 최대값이야. 얼마냐면 마이너스 27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0 8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K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냐면 K 플러스 54예요. 이게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최소값은 후보가 두 개예요. 일단 F0인데 이건 얼마지? K요 그 다음에 F4예요. 그럼 이거 얼마냐면 마이너스 64에다가 플러스 108이네요. 그쵸? 108에다가 플러스 K예요. 맞아요? 네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아니요, 알 수 있어요. 이건 알죠. K 그 다음에 플러스 44예요. 누가 최소겠니? K요 그냥 K가 최소죠. 그렇네. 당연하잖아. 네. K에다가 44를 더하면 훨씬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최소값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최소값은 K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그냥 초등학생 문제죠. 둘이서 더하래요. 그래서 얼마 나오래요? 50 그러니까 K하고 54를 더한다고요. 마이너스 2. 그렇죠. K를 더했을 때 50 나오라는 거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2가 나오면 답입니다. 어때요? 봐봐요. 아까 문제랑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어디가 달라요? 거의 같죠. 그치? 예, 거의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재밌죠? 예, 자, 예. 어허. 완전 재밌는데? 하나 해볼까? 855번?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문제인가요? 인생의 마지막 문제? 죽고 싶냐? 1교시 마지막 문제. 자, 빨리 풀어봐요. 855번. 어허. 최대 최소 정도는 다 하고 쉬어야지. 문제 유형 두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네? 금방에 그 다음부터. 빨리 풀어봐요. 와하하 사랑이 안 나. 뭐라고? 좀 짱나는데 왜? 제가 뭐라고? 하나 써? 수학 재밌다고. 그래. A가 0주구나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 맨날 쉬고 있는데 뭐또 저처럼 유도를 하는데요. 아휴, 진짜. 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박세형만 지나면 성인이 아니지. 시끄러워 카메라 앞에 욕하시죠. 공부하는데 방해고 저번에 욕했다고 다 들어갔겠네요. 네, 문제는 이걸 유튜브에도 올린다는 건데. 유튜브 저만 봐요. 구독자가 있어. 이학원 구독자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 구독자가 있어. 네, 우리 전쌤도 구독자 벌써 27명이에요. 진짜? 인싸네. 인사가 뭐야?
인사이드. 아. 아하 끝났다. 이제 쉬는 시간. 아니야, 좀 더 해야 돼. 하게 조금 더 있어. 자, 아,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리고. 벌써요. 야구가 언제쯤 끝나셨어요? 야구 언제쯤 끝나냐고요? 한 10월, 11월? 됐다. 우리 이렇게 순화해서 말하자. 지읒 됐다 이렇게. 와. 자, 보세요. 아, 선생님, 아니 거기 조금 남았어요. 합시다. 아, 정말. 늦었어. 아, 풀었어. 하나 이겨라. 자, 보세요. 답이 4번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잠깐 확인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855번. 읽어보면 fx인데 ax의 3승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ax고 제곱이고 플러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한마디 때문에 이 문제는 쉬워요. 맨 마지막에 엄청난 단수가 있어요. a가 뭐라고요? 양수. 그러니까 얘는 별로 고민이 없이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치?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 건 좀 쉬운 문제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 다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별 의미는 없고요. 그래프 그려야 되는 문제니까 미분을 하고요. 그러면 3a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6 곱하기 a의 x죠. 그러면 3 곱하기 a의 x고요. x고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0이랑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범위는 1에서부터 3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절반. 증강 증이다 이렇게 생겼지만 1이니까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요쯤에 있겠죠. 그치? 그래가지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최소값이 2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F2죠. F2인데 그 얘가 8A-3 12A 플러스 F인데 자 이게 얼마라고요? 2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A 4A 플러스 2가 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왜요? 아, 그렇네. 아,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이 10이래요. 최대값이 10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F1이에요. F1은 A-3A 플러스 B죠. 그럼 B-2A가 되고 그 다음에 F3인데 F3은 B예요. 27A가 되고 마이너스 27A가 되고 플러스 B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B네요 그냥. 그럼 누가 최대예요? 당연히 아래가 최대죠. 네, B가 최대죠. 왜냐면 A가 양수니까 2B만큼 A만큼 뺐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최대인데 얘가 10이죠. 끝났네요. 땡큐네요. A는 마이너스 3이죠. 네. B는 10이고요. 네. A가 2 아니에요? 마이너스 2네요. 네. 미쳐서 그래요. 자, A가 2요. 2 아니에요? A가 2예요. 네, A가 2예요. 맞아요. 저희는 A가 2예요. 그래서 22예요. 페이크. A크네요. 예. 미안하다. 자,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856 맞으면 쉬는 시간. 아, 진짜. 아니 그거 안 할 거예요. 857번 할 거예요. 자, 봐봐요. 아 857번에 보면 y는 x제곱 1을 움직이는 점 P랑 그 다음에 3,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풀래요? 너무 쉬워요. 어떻게 풀까요? 최소값이면 네. 3,0이 지난다는 거니까. 네. 자, 봐보세요. 자, 해볼게. 봐봐.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설정을 해요. 여기가 t, t의 제곱이죠. 얘하고 3,0하고 거리를 그냥 구하세요. 자, 나 한다. 거리는 점수 구한다. d라고 합시다. 거리를 d라고 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지. 네.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말해봐요. 뭐예요? A 빼기 T 빼기 3 제곱 더하기 T 제곱의 제곱에 붙으시죠. 자, 이거죠. 그쵸? 이해됐어요? 얘에서 얘를 뺀 거의 제곱, 얘에서 얘를 뺀 거의 다시 제곱. 그래서 루트 씌워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t의 4제곱이고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t 2t 플러스 9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데 문제는 근호 안에 있는 값이 크면 거리도 멀죠.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작으면 거리도 가깝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그냥 근호 안에 있는 함수를 ft라고 놓고요. 그거에 여기 있는 그쵸 ft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래프 그려야 되는 거니까 답은 뭐라고 나오냐면 4 곱하기 t의 3승 플러스 2t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이수분해야 되는데 4하고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6인데 얼마로 돼요? 1로 되죠. 4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4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6이잖아. 네. 근이 있어요 없어요? 실근이 확인해봐. 판별식 쓰면 되잖아. 없어요. 4 마이너스 24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근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점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1일 때 그쵸, 얘가 더함수가 이렇게 이수분해가 되는 거야 지금. t-1이고 4t의 제곱이고 플러스 4t고 플러스 6이니까 t는 1에서 최소값이에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지금. 탐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1이야.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1에서 최소야. 루트 5. 자 그러면 F1을 구하면 되니까 F1은 얼마냐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9니까 5가 되죠. 그럼 최소값이 5라고 하면 안 되죠. 그치?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 5니까 거리는 루트 5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야. 근데 그 도함수가 네. 거기 점에서의 그거잖아요. 변화율인가? 그거 있잖아. 도함수요? 미분계수? 그래 그거 적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럼 이거 그래프 구한 다음에 3,0 두고 t, t 제곱 나서 t, t 제곱일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그 기울기 있는 선이랑 3,0이랑 그렇게 해서 선과 점 구해도 돼요. 그게 더 귀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 봐봐. 여기가 3,0이잖아. 네. 그럼 여기는 t하고요. 이렇게 수직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했네. 그래서 수직 조건을 이용하면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되게 기발했다. 뭐 기발의 드립이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이 t라고 놓잖아요. 처음에 말한 게 저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t라고 보면 아니요. 처음에 말한 건 이거 아니에요. 처음에 말하는 거는 여기를 t, t의 제곱이라고 놓고 여기를 3,0이라고 놓고 거리를 직접 구한 거고요. 지금 명체가 말한 건 이건 것 같은데 왜냐면 t라는 점을 일단 놨을 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랑 이 t라는 점과 3,0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서 서로 수직이지 않냐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2t거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기울기는 t-3분의 t의 제곱이거든. 이거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는 t값을 찾으면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네.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생긴 t값을 찾으면 2t의 세제곱은 이라고 나오고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라고 나와요. 넘기면 2 곱하기 t의 3승에 플러스 t의 마이너스 3은 여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 그러면 1 나오네요. 여하고 1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1이고 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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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니까 3이고 3이라 0이죠. 그치? 그다음에 또 다른 실근이 나오냐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풀었을 때 t-1하고요. 그 다음에 2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라고 나오고 0이니까 얘가 t는 1에서만 두 기울기가 수직인 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은 좌표가 1,1일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둘의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4 플러스 1의 루트다. 그래서 답이 얼마나 루트? 5다.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괜찮네요. 괜찮은 방법. 좋은 방법. 이따가 원에서 이렇게 풀어요. 굿. 됐어요 이해? 자 저렇게 풀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뭐 마음대로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됐죠? 살짝 위험한 건 뭐냐면 이게 방정식이 안 풀리면 좀 위험해.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교점의 좌표가 더럽게 나온다는 얘기거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길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넓이고 그 다음은 부피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주셨다가 좀 네, 그냥 하죠. 자, 두 문제만 내가 보여줄게요. 자,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고. 대표 문제요? 네, 대표형 두 개 그냥 내가 같이 풀게요. 860번. 자, y는 4-x제곱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의 길이가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림은 그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여기에다가 직사각형을 놓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변이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으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나 봐봐. 되게 금방 끝나. 봐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얘 이거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T 콤마 그치. 그렇게 놓으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중에서 어떤 점이 제일 유리하겠어? 꼭지 요 점이 괜찮겠지. 이 점은 좌표가 t 콤마 얼마야? 4 빼기 마이너스 T 제곱이 4 마이너스 t 제곱이지.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래요. 밑변 곱하기 높이죠. 네. 그럼 여기는 밑변 길이 얼마예요? 2T 2t죠. 높이 얼마예요? 4 마이너스 t의 제곱이죠. 저거의 범위를 저거의 최대값. 넓이는 2t 곱하기 4 마이너스 t의 제곱이죠. 근데 좋은 얘기 했어요. 범위 구해야 되죠. 범위 어떻게 하면 돼요? 난 이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은 0에서부터 누구 사이에? 2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t의 세제곱 플러스 8t죠. 네. 그럼 이걸 s를 t라는 식으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얼마? 8이고요. 자, 얘가 0 나오는 t값을 찾아주면 무슨 T 얘기냐면 제곱은 t의 제곱이 3분의 4니까 t는 루트 3분의 풀마 2예요.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냐면 위로 블록하게 나오는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루트 3분의 2예요. 근데 넓이는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야. 누구를 기점으로? 루트 3분의 2를 기점으로. 그러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루트 3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3분의 4죠? 네. 예, 3분의 4다. 자, 이렇게 써주면 답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4에다가 곱하기 3분의 8인가요? 자, 그래서 3루트 3분의 4분의 32고요. 계산하시면 9분의 32루트 3이에요. 더러워. 됐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네요, 이거는 계산이. 간단히 어떻게 돼? 네? 간단히가 아닌 것 같은데. 간단. 아, 그러니까 내용은 간단한데 계산은 루트 때문에 지저분하죠. 이해는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 꼭 좌표평면 위에다가 올려라. 그래야 뭘 그리니까? 그래프를 그리니까. 알겠죠? 여기 있는 종류의 문제라면. 자, 그 다음에 863번. 요거 하면 기다리면 쉬는 시간을 합시다. 자, 밑면은 반지름이 6이고요. 높이가 12인 직 원뿔에 내접하는 직 원기둥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예요. 자,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직원기둥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이 녀석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럼 원뿔에 있잖아. 잘 높이를 맞추면 뭐처럼 보일 수 있냐면 즉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때 여기 있는 주황색 원기둥은 뭐처럼 보이겠어요? 직사각형. 그렇죠. 지금 직사각형처럼 봤는데. 보이겠죠. 이해돼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요. 마치 얘가 x축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얘가 y축인 것처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6이니까 3이. 예, 6이죠. 그러니까 지름이 6이니? 아,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이 6이니까 얘가 6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12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 직원기둥의 반지름은 r이라고 합시다. t라고 볼까 그냥? t라고 놉시다. 그럼 여기 있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될 거냐면 t, 이 녀석은 그래프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2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12가 되는 게 답이지. 네. 됐어요? 네. 자, 그럼 부피 구하러 갑시다.
원기둥의 부피 구하러 갈게요. 부피는 TN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일단 밀면은 원이에요. 그치? T제곱 T의 제곱 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높이 곱해야 되니까 높이는 마이너스 2 곱하기 T의 제곱 플러스 12죠. 맞아요? 자, 근데 범위는 어떻게 돼요? T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럼 파이는 좀 따로 빼놓고 생각을 하면 답은 마이너스 2 곱하기 T의 세제곱 플러스 12 곱하기 T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 파이 이 녀석이 뭐 구하라고요? 속값 최대값 네, 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얘를 t에 관한 식으로 미분을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t의 제곱이고 플러스 24T니까 마이너스 6T로 빼면 8마 2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 있는데 얘가 0이고요. 얘가 4인 거예요. 증가는 감소하니까 반지름이 얼마일 때? 4일 4일 때 최대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t가 4일 때 산수를 하면 4, 4, 16에다가 파이에다가 4 곱해요. 곱하기 얘가 4니까 4인 8이니까 곱하기 4네요. 얼마예요? 6, 4 예, 64파이다. 이렇게 나오면 다 똑같죠 그냥. 그치? 네. 당연하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음 나갑시다.